네, 이번 시간에는 강박증을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박증의 경우는 특히나 가급적이면 시기를 정하고 밀도 있게 치유 작업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증상이 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이 끓는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물을 끓게 하기 위해서 냄비에 자그마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고 해서 아무리 오랜 시간 시도하더라도 물이 끓진 않을 거예요.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화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화력을 지속하는 시간이 짧으면 물이 끓긴 힘들 겁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상담이나 약물이 화력이라고 한다면 강박증을 치유할 만큼의 어떤 역동, 물이 끓는 그 순간이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빈도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강박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선은 증상의 정도를 파악해야 할 거예요.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 강박 사고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 강박 사고로 일어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까지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우선은 필요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강박 사고만 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치유가 용이했어요. 강박 행동 없이 강박 사고만 한다면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박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증상의 원인을 알고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을 통해서 치유가 용이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즉, 상담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병의 이해를 돕고 근본 원인을 통찰하게 해서 강박과의 연결성을 끊어내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강박 증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완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안의 원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몰랐던 어떤 억압하고 숨겨놓았던 감정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감정을 수용하고 보수하는 작업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 중요한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효과를 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박에 대한 인식을 감정적으로 내 몸이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강박이라는 증상과 마음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것이 용이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강박 행동까지 하는 경우라면 조금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거예요. 우선은 강박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상담소까지 찾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강박 행동까지 번진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숨겨진 감정을 추출하는 작업을 통해서 강박증 전체에 대한 포용 인식을 만들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도 처음부터 감정을 드러내기는 힘들 겁니다. 너무나도 큰 불안과 찝찝함과 공포가 온몸에 각인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분리가 아주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커져버린 불안의 감정을 하나씩 분화시켜서 조금씩 소화하도록 도움을 줘야 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조금씩 쪼개다 보면 지금 내가 수용 가능한 부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나씩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감정을 통해 분별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우리가 도와줘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만 강박사고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성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강박 행동만큼은 멈추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해요. 이는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번지 점프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그 위에서 엄청난 공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몸이 그 공포를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튼튼한 끈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100%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끈이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날 보호해주는 안전함이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뛰어내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기존에 강박 행동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노출 반응을 한다거나 체계적 둔감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런 병에 대한 이해 없이 감정적인 인식이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끈을 달아주지 않고 번지점프를 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일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박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강박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안전하다라는 믿음, 그 끈이죠. 그것을 꼭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것을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증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신이 강박증을 앓게 된 근원적인 심리 구조를 통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그 내면의 지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지도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상징적인 어떤 심리 구조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마음은 상징적인 이미지나 언어의 형태로 감정과 함께 무언가를 기억한다라고 했죠.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징적 심리 구조를 과거의 장면들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상징적인 구조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 마음의 상징적인 심리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래야만 통찰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 필요한 것이 감정이고요. 무의식에 각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호르몬이 일정량 이상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강박이 고통스러운 공포라는 감정을 통해서 내 무의식에 각인되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감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장면을 토대로 혹은 상징적 장면을 가지고 숨겨놓았던 감정을 올바르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담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 감정이 올바른 판단을 돕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박증은 고정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자신이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던 공포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해내야 했던 것과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정된 신념은 감정을 숨기게 하고 올바른 자신의 욕망을 막게 됩니다. 이는 이룰 수 없는 성공에 대한 실패 지점을 만들어요. 혹은 그런 실패 지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실패 지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회피한 지점이 바로 강박증입니다. 이러한 억압을 만드는 것은 유연하지 못한 어떤 고정된 신념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신념을 해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신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중심이 되는 핵심 신념이 있을 거예요. 이 핵심적인 신념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들이 파생되곤 하죠. 마치 포도송이의 가운데 줄기가 핵심적인 신념이라면 거기에 맺힌 열매들은 그로부터 나온 파생된 생각들일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거나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절대로 실수를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각만으로 전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확인하고 의심하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탓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물로 씻으면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예쁘지 않으면 관심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자신만의 그런 고정된 신념이 있을 겁니다. 강박증의 증상은 다 제각기 그 상징적인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다양한 만큼 핵심 생각들도 그만큼 다양해요. 사실 이것들은 자신만의 미신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내 마음은 이것이 정말로 진실처럼 느껴질 겁니다. 보통은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것처럼 보여요. 특히나 이렇게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신념인 경우에는 더 고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신념도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진실 여부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정의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낼 줄도 알아야겠죠. 심지어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도 특정 상황과 맥락 속에서는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된 신념만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비합리적인 고정된 신념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논리 싸움이 아니에요. 그 상황과 맥락에 맞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너무 자명하게 느껴져서 그동안 내가 한 행동들이 모두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울 정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강박증으로 인해서 2, 30년 넘게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죠. 특히 이렇게 오랜 기간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한 번에 마법처럼 해결되길 기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내 몸과 마음이 기생충과 같은 강박증과 함께 했으므로 너무나 습관화되고 익숙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기대는 금방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내 무의식은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쉽게 좌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유를 하는데 2, 30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몸이 체화하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듣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완전히 치유가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이 내용이 씨앗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른다라는 것이 진실이에요. 삶은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호기심과 욕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직면할 수 있어야만 삶을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강박증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확실한 것만 찾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나는 제한적인 시공간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또한 나를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죠. 확실한 것만 존재하는 그런 곳은 극히 일부일 거고 그곳을 벗어나면 나는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을 다루는 어떤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